자, 뉴욕 증시 급락과 대응 전략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들어가는데, 뉴욕 증시 급락의 원인이 뭐죠? 뉴욕 증시 급락의 원인이 뭘까요? 지금 차트는 약간 지금 나빠지려는 그런 또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이제 위치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증시에서 중요한 것은 뭐 과거의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경제지표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코로나야. 전 세계가 하루 매일 뉴스에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 싶으면은 주식을 던지는 것이고, 아니 코로나 극복하는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것이고, 그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도 있고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한테는 그것은 이제 좀 양념적인 거, 주변적 요인, 그런 요인이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볼커룰이요. 예. 그래서 볼커룰은 이제 우리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강화시킨 거죠. 근데 하여튼 볼커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예전에 그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연준 의장이었는데, 이번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끝나고 강하게 이 그 은행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또 탐욕스러운 은행들에 의해서 세계가 망가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안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볼커룰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뭐 바젤 1, 2, 3, 바젤 3라고 그러죠. 바젤 3 그런 게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볼커룰도 뭐 그쵸, 이게 다시 완화시키고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완화시킨다 이거 뭐 이해되는데, 그런 것들 하나의 주변적 요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게 코로나 라인이라 그랬죠. 요게 코로나 라인이다. 26,400에 있는 장기 저항 라인, 요게 코로나 라인이다 그랬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여기를 돌파 못하죠. 여기 다우지수가 전통주의 대표 시가총액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를 돌파 못하잖아요. 요날 이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요날 이제 한 거의 7% 가까이 내렸죠. 요날 7%. 코로나가 잘 극복될 거야 해서 쭉 올라가던 주가가 이날, 그러니까 이게 요날이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인데 그날 한 7% 가까이 내렸어요. 6.9% 내렸는데, 요날 내렸던 이유가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그 우려 때문에 내렸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야 하면 다시 올라갔는데, 아닌지 긴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갭 하락을 했던 그 라인이 바로 요 라인이고, 여기를 그 다음부터 2주 넘게 돌파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돌파. 요 주식시장의 딱 모양을 보게 되면은, 아, 증시가 코로나 때문에 저 코로나 라인을 못 넘어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눈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매매를 하는 건데, 어떻게 저런 게 나올까 하는 것은 그런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공감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매매를 하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인간이니까. 제가 이제 인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인간이 개를 보면, 거의 개를 보게 되면은 개가 옆으로 기어가잖아요. 옆으로. 우리가 볼 때는 쟤는 왜 옆으로 기어가지 그러잖아요. 근데 개는 그게 옆으로 가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착오죠, 착오. 인간은 눈이 있으니까 눈 앞으로 걸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생각이고, 개도 눈이 있으니까 눈 앞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눈 앞으로. 눈을 기준으로 해서 눈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는 눈을 앞을 보면서 옆으로 기어가죠.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옆으로 가다가 어떻게 뭐 다치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개는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나름대로의 다 어떤 본능 특징들이 있어요. 유전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요렇게 어느 라인에서 요렇게 그 라인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주식을 매매해서 생기는 어떤 라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까 하는 것은 인간이 똑같이, 마치 개가 옆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활동도 똑같다라는 거죠. 인간의 정신활동도 어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인간의 정신적 특징,
어떤 집단 행동,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술적 분석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기술적 분석만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집단 행동의 특징을 갖다가, 그것도 반복적인 이 반복적인 특징을 갖다가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 기술적 분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느냐면은 그 기술적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낸 기술적 분석이 많지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지 않은 기술적 분석의 내용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이라면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는 자기가 옆으로 기어가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옆으로 기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강아지의 특징도 잘 압니다. 강아지 특징. 강아지는 이럴 때 하면 좋아하고, 우리는 강아지를 계속 속이잖아요. 충분히 속일 수 있죠. 왜? 인간이니까. 한 단계 높은,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을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인간, 니는 다 이래. 또 뻔하지 뭐.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강아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인간이니까 인간의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술적인 특징들이 있고 그 기술적인 특징들을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뻔한 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무한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우지수의 모양을 보니까 이게 바로 코로나 라인이고, 그 얘기 뭐냐면은 코로나가 극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뚫고 갈 것이다. 코로나가 극복된다라고 본다면 이게 뚫고 갈 것이다. 만약에 코로나가 정말로 2차 유행이 되고 인류가 몰살하게 되면 깨고 내려갈 것이다. 패스처럼. 코로나가 과거 1300년대의 패스트처럼 그리 되면은 이거는 뚫고 내려갈 것이다. 패스트처럼. 끝없이 폭락하겠죠. 1300년대의 패스트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 이태리의 피렌체, 우리가 자주 여행 가면 가는 도시 아닙니까? 피렌체에서 인구 100만의 도시 피렌체에서 무려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했다 그래요. 3분의 2가 사망. 피렌체라는 도시의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했다 그럽니다. 3분의 1. 엄청난 거죠. 또 이 패스트는 걸리면 엄청난 고통과 발작을 동반하고 3일 내 사망. 100% 사망. 걸리면 무조건 100% 사망이야. 그게 이제 패스트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패스트 정도가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증시가 끝없는 나락으로 가겠죠. 끝없는 나락으로. 만약 패스트 정도의 그런 치명적이다 그러면은 이게 끝없는 나락으로 갈 겁니다. 그야말로 끝없는 나락으로 갈 거예요. 인류가 지금 뭐 주식이 문제겠어요? 돈이 문제겠어요? 빨리 섬나라로 도망가야지. 아무도 오지 않는 섬나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패스트 정도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아니라 보기 때문에 극복에 대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코로나다. 코로나.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아침마다 제가 TV 방송을 합니다만은 TV 방송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일단 먼저 코로나 현황을 보여드리죠. 여러분한테 코로나 현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전세계 코로나 현황을 제가 아침마다 보여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도 코로나 현황을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자고요. 전세계 코로나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자 미국의 코로나는 어떻게 되는가, 요걸 이제 우리가 봐야만이, 그래야만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0만 명을 넘었어요. 1000만 명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었어요. 야, 근데 사망률은 4.97%.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패스트는 100% 사망이야. 근데 코로나는 사망 치사율이 4.97%예요. 그렇게 뭐 낮지는 않지만 치사율이 무지하게 높은 것은 아니더라. 게다가
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의 면역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자 발생하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사망자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사망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린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대한민국의 연령별 사망자 확진자 현황은 있고 참 사망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 세계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사망자 현황 보니까 80대 이상에서 139명이 사망했다. 8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아요. 확진 걸리면은 많이 사망하신다는 거죠. 근데 70대에서는 29.1%더라. 82명. 60대에서는 41명. 그러니까 우리 60대 이상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좀 바깥에 사람들 모이는 데 안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40대는 1%, 30대는 0%, 20대, 10대는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더라도 면역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패스트만큼 그렇게 두려운 병은 아니더라. 물론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두려운 병은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코로나로 관련된 것들이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세상을 멸망으로 가지는 않는다. 멸망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코로나는 극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극복이 될 것이야. 그래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여기 돌파,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갖다 여기를 알아야 되나. 여기 위로 돌파하는 거, 밑으로 돌파는 안 할 것 같아요. 내려가봐야 뭐 61선 지지받겠죠. 위로 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위로 가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위로 가는 거 핵심. 위로 가는 것의, 그러니까 위로 돌파가 나오는 것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핵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을 기억할 수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이 핵심적인 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가 언제 베팅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딱 핵심적인 거 한 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천여우가 여러분한테 이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한테 잠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인천여우의 상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인천여우에 대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인천여우는 장중방송을 하고 있는데, 장중방송을 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에 가격은 엄청 싸게 하고 있죠. 가격은. 그래서 지금 박윤진 대표하고 인천여우 두 사람이 하는데, 조희교 대표도 하네요. 이건 조희교 대표는 어제 거구나. 자, 인천여우의 상품은 월 33만원. 그리고 3개월은 90만원, 약간 할인되죠. 월 33만원, 3개월은 90만원. 구매를 이제 웹에서 할 수도 있고요. ARS도 가든다. ARS는 02에 3490에 4651. 이게 우리 ARS 번호입니다. 요 번호로 하면은 바로 연결이 돼요. 02-340에 4651. 또 웹에서는 이제 구매하기 클릭하면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요의 방송 스타일은 어떠냐 하는 건데, 방송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회원 방송이 8시 10분에 시작해서요. 10분에 시작해서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까지. 그 두 개예요. 8시 10분부터 10시까지. 3시 30분에서 4시까지. 또 종목에 대한 매매는, 종목의 리딩은 방송에서도 물론 하지만, 문자도 병행한다. 문자 병행. 문자로도 반드시 보내드립니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방송에서도 했지만 문자로도 병행을 한다 하는 것이고,
제가 매매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좀 브리핑을 한다면은, 자, 내용들 한번 브리핑 할게요.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려고 했더니만 잘 안 나온다. 요건가 본데. 예, 요건가 보네요. 어떤 식으로 제가 리딩을 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리딩합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인데, 최근의 실적. 최근의 실적입니다. 최근의 실적.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SK케미칼을 매도를 했어요. SK케미칼에서 12% 수익이 났습니다. SK케미칼은 매수를 6월 25일 날, 6월 25일이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9시 32분에 사가지고 문자 보낸 내용입니다. 목요일 날 그러니까 SK케미칼, 물론 그전에도 SK케미칼 몇 번 거래를 했어요. 그전에도 했는데 최근에는 목요일날 6월 25일날 목요일날 매수해서, 그래서 6월 26일날 금요일날, 어제죠. 어제 그저께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10만 7천원에 매수해가지고 금요일날 12만원 매도. 근데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갔죠. 들락날락하다 좀 더 올라가다 마지막에 빠져버렸죠. 목요일날 매수해서 금요일날 매도 12% 수익 났다는 거죠. SK케미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차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사가지고 잘 팔고 났죠. 자, 요날 사가지고 요날 12만원 여기서 파는 거예요. 12만원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파는 거죠. 이렇게 우리 방의 특징은 가장 핫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가장 알짜배기만 먹고 나온다. 알짜배기. 핫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알짜배기, 그러니까 요런 차트에서 요게 딱 뜰 때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온다고 하죠. 이건 좀 단타죠. 단타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SK케미칼 좀 많이 들고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때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빨리 치고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P&E 솔루션도 요것도 12% 수익이 났는데, 요거는 18,300원에 사가지고 어제 25,000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장 자체가 아침에 올라가는데 어제 판 거예요. 이것도 어제 6월 26일날 9시 14분에 판 거죠. 장 자체가 뜨겁긴 뜨거운데 어제가 좀 모양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어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P&E 솔루션. 자, 요것도 팔고 나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위에 지금 종가는 21,150원에 마감됐는데 우리가 매도한 가격은 25,000원이지. 25,000원. 25,000원에 매도했죠. 25,000원에 이게 9시 14분에 팔았습니다. 25,000원 매도했는데, 그러면 25,000원에 어제 차트를 보게 되면 25,000원이면 거의 고점이죠. 고점이 26,50원인데 우리가 25,000원에 파는 거예요. 21,650원이다. 그러니까 아주 고점에 판 건 아니구나. 팔고 난 다음에 좀 더 올라갔네. 그죠? 25,000원 팔았는데 위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사가지고 요것도 수익이 꽤 났고요. 우리가 매도한 다음에도 주가 쭉 올라갔었네요. 올라갔다가 마지막에는 하여튼 우리가 매도한 가격보다는 밑으로 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P&E 솔루션도 그렇게 팔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요건 당일 매매로 끝냈습니다. 당일 매매. 그날 사서 그날 매도하는 걸로. 우리가 당일 매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장 출발하기 전에 이제 출발하고 나자마자 태고사이언스가 관심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내줬어요. 요거를 물론 이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아침 이제 장 출발 전에 쭉 얘기를 했어요. 태고사이언스가 원래 그 피부 그 치료제, 원래 화상 치료를 갖다 주로 연구했던 그런 기업이죠. 화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 복구, 요걸 연구했던 그런 게 기업 태고사이언스인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회전 근개 파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어깨의 이 회전근 있잖아요. 회전 근육. 거기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영을 한다든가 파열되면 많은데, 그게 파열됐을 경우에 주로 우리가 이제 50견이다. 이게 50견.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못 들거나 왼손을 못 들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위로 못 들고 이게 이제 50견이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그래요. 요거를 갖다가 치료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우리가 처음에 장 출발하자마자 관심 종목 해가지고 보내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9시 2분에 보내드렸죠. 요 태우사이언스가 관심 종목인데 회전근개 파열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9시 4분에 우리가 이제 태우사이언스 매수 3만 이하에서 매수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갔다가 그날 9시 30분 정도에 한 25분 만에 팔고 나왔습니다. 자, 태국사연사 8% 정도 수익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초단기 매매도 해요. 초단기 매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28% 났는데, 라이랑님하고 리아님하고 좀 싸우시나 보다. 잠시 제가 채팅을, 금지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리아님하고 또 라이랑님 다 좋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좀 우리 리아님이 좀 많이 알고 계시죠? 주식시장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리아님. 네. 라이랑님이 이제 아까 아마도 그 SK바이오팜을 조금 모르시는 그 얘기를 하시니까 리아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뭐 채팅창 온라인에서 서로 싸우면은 서로 감정만 나빠지니까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라이랑님은 제가 SK바이오팜에 대해 설명드린 거 그거를 쭉 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 참 리아님은 회원이시지. 리아님도 이제 채팅을 좀 자제하시고. 예. 제가 이후에 얼굴을 봐서. 예. 자, 그렇게 하시고요. 펩트론은 28% 수익이 났는데, 예. 28% 수익이 났는데, 요거는 펩트론은 원래 이제 그 신약 기업이죠. 신약 기업. 그래서 21,000원, 1,500원 정도에 매수했다가 이번에 27,700원에 이거 수익 좀 났죠. 21,600원, 500원 이 사이에 사가지고 27,000원에 팔았으니까 좀 수익이 났죠. 그 다음에 LG전자, 요거 17% 수익 나고 팔고요. LG전자도 58,400원 사가지고 65,000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LG전자. 그 다음에 테라제니텍스, 요거는 단기, 예, 그죠? 했고, 뭐 명문제약 같은 종목도 하고요. 또 약간 투기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이제 한번 차익 우리 실현했어요. 근데 다시 샀습니다. 예. 한번 샀다가 팔았습니다. 100% 정도 수익 났어요, 카카오. 100%가 아니라 100% 이상 정도 수익을 내고, 단기 좀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어요. 지금 우리 보유 중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네이버 보유 중, 보유 중이에요. 근데 카카오는 100%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는 50% 정도,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기아차 35% 정도. 기아차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헤매고 있습니다만 24% 정도 수익 내고 팔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우리가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 났나 그래요. 삼성전자. 이것도 이제 매수해가지고 10% 정도 수익을 내고, 이거 나중에 매도한 거가 안 나왔네. 우리가 매도는 54,000원에 매도했어요. 이거 매도한 거 안 나왔는데, 우리가 51,100원에 매수했다가 54,000원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매매한다는 거죠. 인천여우는 그런 식으로 매매한다. 그렇게 매매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예. 그렇습니까? 그러시구나. 예. 그래도 사연이 있었네요. 진정하시고요.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리아님. 우리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장이 또 좀 내려오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시장이 악재를 털어버리고, 아까 다우지수 말씀드렸지만, 악재를 털어버리고, 위로 탁 솟아오르는, 소위 트럼프가 좋아하는 로켓 형태가 될 수 있는 결정적 재료가 뭐겠죠? 결정적 재료.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단순 명확하게 뭘 알아야 돼요. 단순 명확하게. 결정적 재료. 그러니까 요거만 그렇게 되면은 세계 증시가 급등을 한다. 예.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다가 광고 좀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잡하게 가고 있으면 아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실업지표. 그쵸, 실업지표. 이번 주는 또 이제 실업지표 나오는 날이잖아요. 7월 4일이 이제 독립기념일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래서, 조금 일찍 발표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나오고요. ADP 민간 고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계의 실업률과, 6월달 신규 고용이 나온다고요. 신규 고용.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7월 첫 주니까, ADP 민간 고용 나오고, 실업률 나오고, 신규 고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코로나 치료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꼭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보다도 더 훨씬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요가 얘기하는 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 증시가 내려온 이유가 해소가 돼야 되니까. 내려온 이유는 뭐고, 이 내려온 이유가 해소되는 게 뭐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거 몇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그 중요한 몇 가지가 변화되면은 바로 시장은 바뀐다. 이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요거가 전 세계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이에요. 요게 전 세계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발생 상황입니다. 3만이 여기고 2만이 여기에요. 2만이. 그래서 5월달 중순 이후로 코로나 하루 발생 건수가 2만 건 정도가 쭉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확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가지고 지금 5만 건에 육박을 합니다. 어제 그저께 5만 건까지 갔어요. 5만 건 근처까지. 그러니까 2만 건 정도 유지가 되면서 코로나가 끝날 듯 하다가 안 끝나고 다시 3만 건, 4만 건, 5만 건 근처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이 중요해요.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중요합니다. 자, 미국의 하루 확진자 보게 되면은, 자, 누적, 미국의, 일별, 미국의 하루 확진자죠. 근데 보시면,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좀 2만 건이 쭉, 아까 제가 좀, 맞죠? 아까 이제, 이게, 전 세계는, 이게 뭐, 잘 안 나왔다. 이게 안 나오지? 확진자, 일별로 해서, 미국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가 안 나오네, 전 세계 통합으로 안 나오네, 통합으로 나오는데, 어딘가에서, 전 세계, 일별. 네, 맞죠. 그래서 아까 그건 미국이고 전 세계로 보면은 그래요. 12만 건이 쭉 있죠. 12만 건이 있고 지금 이제 6월달 중순 6월 하순부터 12만 건에서 14만 건, 17만 건, 18만 건, 19만 건까지 올라갔어요.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12만, 14만, 17만, 18만, 19만, 20만 명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전 세계 하루 확진자. 그전에는 주로 뭐 12만 정도에서 쭉 유지가 됐어요. 12만에서 13만이었는데, 이게 이제 20만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이게 얘기 뭐냐면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네. 늘어난다. 이게 악재된 거예요. 원래 한 13만에서 이제 10만, 뭐, 5만,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19만까지 올라갔죠. 19만까지. 이번 주말에. 19만까지 20만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20만 명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20만 명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 주말에 글로벌 폭락이 나온 거예요. 폭락이 나온 거고. 자, 보시면은 또 일별로 좀 보자고, 일별로. 일별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일별 확진자. 근데, 미국을 보자고요, 미국을 봐야 되는데, 미국. 미국의 일별 확진자 보니까, 미국의 일별 확진자가 지금, 그전에는 쭉 한 2만 정도에서 많아야 3만 정도였단 말이죠. 3만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지난 주말,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이게 위로 쭉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하루에 5만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다. 하루에 5만 정도. 요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놀란 거예요. 자,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가장 결정적인 호재는 미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 혹은 8,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미국 증시는 폭등을 한다. 지금 하루 그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 정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만 명으로 급증하니까 이게 뉴욕 증시 폭락이 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10,000명, 1만 명 이하로 급락하면 이건 증시 폭등이 되죠.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기를 뉴욕의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이하로 내려와라. 10,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안심하고 우리가 베팅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이하로 내려오면 우리는 미국 증시도 좋고 중국도 좋고 한국은 더 좋고,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이하로만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는 풀 베팅 하겠다. 10,000명 이하 내려와라. 1만 명 이하. 이렇게 되면은 풀 베팅 한다. 그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도 좀 60명대로 올라갔지만 미국에 비하면 잽도 안 되죠. 우리는 뭐 하루에 67명, 48명, 17명, 46명, 51명 이 정도 나오면 미국은 코로나 끝났다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 발표된 게 어제 거니까 토요일 날엔 62명인데 그중에서 뭐 해외 유입이 꽤 많고 국내 간의 감염은 많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되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하루 미국 코로나 하루 4만 명 정도인데 이게 1만 명 이하로 내려오면 아마도 상당한 시장의 급등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행인 것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는 사망자는 많이 약해졌어요. 사망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망자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망자가. 미국은 뭐 사망자가 아직도 많아요. 하루에 461명, 브라질은 982명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사망자는 참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자 현황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봐야 되니까. 자, 사망자 현황 볼게요. 차트를 보고 하자고요. 사망자. 이 뭐 잘 안 나오나 어떻게? 사망자. 이제 까만 건데 까만색 잘 안 보이죠? 사망자가 안 보이는데
요거 이제 총 사망자, 글로벌 사망자의 그 현황인데, 이 중에서 미국을 좀 봐볼게요, 미국. 자, 미국의 사망자인데, 미국 사망자가 이제 뭐, 많지 않죠, 지금 보면은? 안 많아요. 미국의 사망자. 사실 확진자는 많은데,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지만, 사망자 줄었다는 얘기죠. 사망자가 하루에 600명씩 사망하다가, 지금은 뭐, 이제 뭐, 거의 뭐,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사망자 많이 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망자 줄게 되면은 두려움도 좀 없어질 것이고, 두려움이 좀 없어지면은 코로나의 영향도 좀 약화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과 많이 내려간 종목을 봐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내려간 종목은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왜 페이스북이 많이 내려갔냐면은 페이스북이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제 그 팡류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근데 많은 그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좀 좋지 않은 글들이 많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광고를 이제 그 게재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페이스북 주가가 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다. 이게 이제 어제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였고 페이스북이 주가 많이 내렸다. 그런데 아마존도 내리긴 내렸는데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대표 종목이고, 자, 아마존은 별로 안 내렸다라는 거죠. 아마존. 자, 아마존과 같이 비까비까한 게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는 여러분도 이제 텔레비전 많이 보죠. 넷플릭스도 내리긴 내렸어요. 4.8% 내렸는데, 그래도 뭐, 지지라인 안에서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우리 뭐, 그 유명한 테슬라. 테슬라도 내리긴 내렸는데, 2.6%인데, 많이 안 내렸다. 테슬라. 전기차의 대표 종목 테슬라도 많이 안 내렸다. 신의 주식. 많이 안 내렸다. 그리고 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죠. 요거는 최근 들어 조금 반도체 종목도 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게임즈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고점에서 좀 내리긴 내렸는데 아주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이것도 3.5% 정도 내렸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내렸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이제 은행주, 시티그룹. 이제 5.88% 내렸고요. 시티그룹. 은행주가 좀 내렸고, JP모간 체이스, 요것도 뭐 5.48% 내렸고, 은행주가 좀 내렸어요. 뭐 스테이테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은행주가 웰스파고도 그렇고, 은행주, 이런 이제 종목들이 좀 내렸다. 미국의 은행주가 좀 내렸다는 거죠. 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이제 갭이라고 할 수 있죠, 갭. 갭은 이제 주가가 쫙 올랐다가 18% 상승으로 끝났어요, 갭이. 이건 이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갭은. 근데 이제 어제 뭐가 나왔냐면은, 소비가 많이 늘었다. 게다가 소득도 많이 늘었다.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기보다 생각보다 좋았다는 겁니다. 소비가 생각보다 좋았고, 소득도 생각보다 좋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갭이라는 게 이제 의류 브랜드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의류 브랜드 갭 같은 거는 비싼 의류가 아니니까 좀 사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샥 올랐다가 좀 빠졌다 보여져요. 갭. 그리고 이제 뭐, 로얄 캐리비언 같은 거는 이제 우리 항공사 비슷하게 이게 이제 크루즈선이거든요. 캐리비안은 뭐 아직도 그냥 저거 있고, 로얄 캐리비안.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은 뭐 이런 거예요.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뭐 별로 안 내렸죠. 리제네론. 그 다음에 뭐 인사이트. 이것도 좀 내렸는데 뭐 그렇고. 이게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유나이티드, 이건 아니고. 길리에드 사이언스. 이거 뭐 잘 아는 종목이죠. 아주 유명한 종목. 요것도 1%밖에 안 내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L 브랜드라,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패션쇼 중에서 속옷 패션, 란제리 패션쇼를 많이 했던 그런 데인데, 요거 팔았어요. 팔아버렸는데, 그 이후 주가가 좀 그렇고, L 브랜드. 메이시스가 백화점인데,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옛날 6월 5일날 하고 끝났죠. 메이시스 없애버려야겠다. 그렇다. 하여튼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의 모습은 크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뉴욕 증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보다도 이제 종목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죠. 종목이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냐 중요한데, 어제 종목들의 모양을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게 내려왔는데, 페이스북이 급락을 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랬고, 나머지 되게 아마존을 비롯해서 이런 쪽은 뭐 비교적 양호.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금융주가 많이 내렸다. 금융주가 내렸던 것은 아까 어떤 분 많이 했지만, 금융주 하락은, 스트레스 테스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볼크룰을 갖다 이제 좀 해제하겠다. 그랬죠. 해제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주가가 그 전날 올랐잖아요. 그 볼크룰 때문에 올랐는데, 어제 뭐 자기 나빠지니까 다시 한번 내렸다는 얘기죠. 그 전날 올랐기 때문에 내렸다. 이렇게 금융주.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결국 뉴욕의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니. 미국의 코로나. 자, 미국의 코로나 하루 발생자가 4만 명 정도 가니까 야, 이거 다시 미국이 코로나 재유행하면서 죽는 거 아니야, 다? 그래도 이제 텍사스 같은 데가 이런 데가 봉쇄령을 다시 시작하다. 예. 봉쇄령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봉쇄령을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코로나가 다시 약해지고 봉쇄령 해제를 다시 추진하면 미국의 주가는 올라갈 거고 글로벌 정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다리면 되겠다. 그래서 내일 우리의 전략. 내일 뭐 빠지겠죠. 아침에 월요일이니까 빠지는데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는 거죠. 내일 뭐 정신은 빠질 겁니다. 빠지는데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주식시장이 2050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마음을 열어놓자고요. 요 2050까지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2050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2050까지 내려오더라도 뭐 절대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늘 있을 수 있는, 기술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지금 한 뭐 80포인트 빠져야 되는, 내일 80포인트 빠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2050까지 내려오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말자. 이거는 그냥 눈 하나 깜짝 말자. 이건 그냥 우리가 항상 있는 일이야. 50포인트 2050까지 내려오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어. 늘 있는 일이야, 이런 거는. 그리 보자고요. 눈 하나 깜짝 말자. 항상 내려올 수 있어. 여기에서 내려간다면 2000포인트를 깰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 1950까지 내려가도 괜찮다 봅니다. 이 정도까지 가도 괜찮아.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 내려가면 타격이 좀 크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뭐 2050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오지 않겠냐. 많이 내려가더라도 기분 좋으면 2080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락하면 매수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고, 하락하면 매수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뭘 살 거냐 하는 거예요. 뭘 살 거냐 하는 건데, 뭘 살 거냐 하는 건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결국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플랫폼. 카카오가 최고야. 시장이 조정받으면 여러분이 사야 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에도 카카오는 아래 꼴에 달고 쭉 올라와 버렸죠. 장이 조정받아서 내려오게 되면 사야 될 것은 카카오야.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23만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누가 알겠어요. 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기껏 내려야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죠. 아니,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가봐야 그 정도 같대.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사야 될 게 카카오. 여러분이 사야 될 것은 주가가 내려오면 사야 될 게 피신처가 카카오와 네이버. 옛날에 우리가 이제 피신처가 삼성전자였잖아요. 이게 이제 안전가옥이야, 안전가옥.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듯이 국내에서 위기가 생기면 여러분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사라. 가장 안전해요. 지금도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이 좀 내릴 듯 하면은 돈들이 카카오나 네이버로 몰려. 그걸 아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돈이 삼성전자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좀 내려올 듯 하면 카카오하고 네이버로 몰린다. 두 번째로 어디로 모입니까? LG하게 몰려요, LG하고. 2차전지. 좀 주가가 내려오고 시장이 좀 불안하면 LG하고로 몰려. 안 내려오죠. 자, 주가가 내려오고 불안할 것 같으면 어디로 모입니까? 삼성 SDI로 몰려. 여러분의 답은 간단한 거예요. SK 이노베이션을 몰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카카오 좀 더 좋아요. 여러분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폭락하면 카카오, 네이버가 가장 좋다. 시장이 폭락하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안전한 종목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자꾸 몰려. 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많으니까 돈이 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전략도 그거다. 내일 전략도 내려오면 장이 막 내려가서 막 흔들릴 때는 여러분이 그걸 사라. 그리고 아마도 이제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이 되면은, 또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이제 바이오가 흔들리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SK바이오팜도 산다 이거죠. SK바이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흔들리면 이제 SK바이오팜을 사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저는 이제 가장 핵심주, 대표주, 핵심주 요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미국의 급등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미국의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이하로 내려가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사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시라 이거지. 뭘 사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장 인기 있는 핵심주 사는 거예요. 그 전략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한테 오면은 이제 기술적인 내용 이런 것도 다 배우시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번 주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많아요. 6월달이 끝나고 7월로 가니까, 수요일 날에 ADP 민간고용에 말씀하죠. ADP 민간고용, 오토데이터 프로세싱, ADP 민간고용이 나오고, 아마도, 금요일 날 나오나?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발표될 겁니다. 이런 게 많아요. 여기 많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월초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뭐 ADP 민간용 고용이니, 뭐 고용지표니, 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또 이제, 연준의 연준의 지난번에 저것도 오픈되고 많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하고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중요하다. 그런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방에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단타 종목들. 장이 좋을 때 단타하고 장이 안 좋을 때 하면 안 돼요. 장이 좋으면 단타하고. 근데 장이 안 좋았다가 내일 좋아질 것 같으면 단타해야죠, 물론.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장이 좋을 때 단타한다. 요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은 돈 벌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쉬워요. 또 요의 상품이 비싸지 않죠. 싸죠. 30만원짜리니까. 장룡방송 10시까지 하고 장 끝나고 또 하고. 그래서 쌉니다. 또 종목들 하나하나 다 문자 보내드리죠. 매도냐 매수냐 가격 얼마에 사랑가 다 보내드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SK케미칼, 제가 정말 고점도 잘 매도하죠. 지난 주말에도 제가 고점에서 SK케미칼도 팔아드렸고, 그죠? SK케미칼. 제가 고점도 잘 팔아드렸어요. 자, SK케미칼 딱 고점에서 팔았죠? 요거. 12만원 수준에 딱 팔고 나왔습니다. 피아닌 솔루션은 좀 팔고 좀 올랐습니다만은, 올랐다가 좀 나중에 또 내렸죠. 내렸습니다. 요거 이제 25,000원에 팔았는데, 21,000 얼마까지 갖다 내렸습니다만은, 23,000원에 끝났나요? 또 태구사연사 같은 건 당일 매매도 하고, 그 다음에 펩트론 같은 거 28% 수익 내고 나왔고,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주는 여우다. LG전자 17%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상한 종목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는 종목이에요. 테라진이텍스 7%. 때로는 명문제약 같이 좀 단타도 합니다. 명문제약 이런 것들. 때로는 손절도 해요. 손절도 합니다. 카카오 같은 거 딱 중심 잡고 하다가 카카오 네이버 100%.
카카오 100%, 네이버 50% 수익 나고, 기아차도 35% 수익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인천여우입니다. 그래서 가격 비싸지 않은데 신한지주 같은 것도 24% 수익 내고 나왔고, 지금 다시 신한지주 샀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인천여우다 라고 보시면서, 수소차도 뭐 괜찮아요. 장중 방송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문자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략 8시 한 30분부터, 문자는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간다고 보죠. 요때까지 계속 매매를 리딩하는 겁니다. 장 방송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한 8시 반부터 제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방송할 때나 안 할 때나 계속 문자 보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 다른 것도 또 문의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면은 요 정도로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더 질문하시는 분들, 종목 질문은 안 받고요, 제가. 종목 질문은 안 받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좋은 주말인데, 일요일인데, 먼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SK케미칼은 우리가 팔았는데 다시 살 거예요. 다시 살 겁니다. 왜냐하면 SK바이오팜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다시 살 겁니다. 아, 북한주는 남북경협주는 여러분들 아직 보유하고 계세요. 남북경협주 또 이제 제가 또 사들어 갈 겁니다. 아, 예, 봉구마리오님. 제가 남북경협주는 또 사들어 갈 거예요. 지금 요거 좀 고비가 넘기고 나면 북한 애들이 다시 마음을 열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될 것 같아요. 봉구마리오님. 북한주는 하여튼 뭐 재료주니까 단타로 매매해야 됩니다. 북한주는 재료주니까 단기 매매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팔고 잠잠할 때 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북한주는 워낙 탄력이 있어가지고 재료 비슷한 게 나올 듯 하면 팍 급등하거든요. 이걸 팔고 나와야 되죠. 그렇게 하십니다. 아, 가입번호요. 가입번호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번호는 이게 ARS가 이게 쉬워요. 02-3490-4651 ARS 02-3490-4651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짜리 02-340-4651 한 달짜리고요. 석 달 가입하려면은 여기 이제 여기로 가입하셔야 돼요. 이걸로 웹으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은 1599-0700 고객센터니까 고객센터 전화도 됩니다. 1599-0700 전화하시거나 02-3490-4651 그냥 고객센터 전화하면은 지금은 잘 받을 거예요. 지금 뭐 일요일이니까 안 바쁠 거라서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인천여우입니다. 제가 인천여우 각지문 제가 매일 아침 7시 50분에 TV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방송하죠. 시향 방송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50분부터 8시까지 그거 보신 분들 많죠. 자, 그거 보시면서 참조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02-3490-4651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1599-0700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웹에서 가입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웹에서 가입하는 거 익숙하신 분들은 뭐 가입하기 쉽고요.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렵고 그렇죠. 예,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 뉴욕 급락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뉴욕 급락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아마 다 맞을 거예요. 아마 다 맞으면은 월요일부터 쭉 보시면서 요 얘기가 맞구나 안 맞구나를 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의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안심하고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같은 게 지금은 시장의 주력주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대북주는 좀 주가가 내려가서 잠잠해지면 장 나쁠 때 사가지고 이따가 급등할 때 파시면 됩니다. 급등할 때 제가 이제 매도 사인 드리니까 그때 팔면 돼요. 급등 나올 때 제가 한번 팔고 다시 사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팔고 다시 사시면 됩니다. 대북주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니까 추세적 상승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대북주는 추세적 상승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주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NI님.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 내일, 우리 회원분들은 내일 8시 10분, 내일 8시 10분에 다시 뵐게요.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내일 8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없습니다. 저녁에 공방 없어요. 이게 낮에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